예, 이 촬영을 하다 보는데 잠시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으라고 또 전화가 오네요. 요즘 이런 것도 스트레스죠. 어쨌거나 질문, 이제 약간 지분 싸움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셨죠. 이 사마 페인트. 물론 저도 사마 페인트는 그전에도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이에요. 해본 종목인데도 그래도 한동안 매매를 안 하면, 그죠? 또 뭔가, 새로운 이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회사나 이런 쪽도 약간, 알아보는데, 좀 통화가,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명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페인트 업종도, 우리가 단순하게 페인트 하지만 얘도 하공약품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분야로 막 응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인트도 어떤 테마를 많이 탔거든요.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쪽으로 테마로 어떤 움직임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가 완전 최악이죠. 최악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안 좋아요.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사마 페인트도 저는 이제 어떤 간종에서 빼놓은 종목이죠.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요, 이 조선주가 하락이면 배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뭐예요? 페인트 칠하죠. 그래서 조선주 제일 마지막에는 대양전기공업이 가고 등이니까. 그 대양전기공업이 가고 나면 그 다음은 페인트도 한 번씩 막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기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사마 페인트가 일단은 보면요,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은 그죠? 오른다 내린다 그거는 뭐죠? 거래가 성립됐다는 것이고, 거래가 성립됐다는 것은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그저 그런 흐름인지 아니면 뚜렷한 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사마 페인트는 계속 흘러내렸죠. 끝없이 2차전지 거론됐던 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얘도 계속 흘러내렸고, 가장 저점을 보면 4월 9일 날 한 5,200원대 장중에 찍어요. 마이너스 한 10%. 쭉 내려와요. 근데 이 부분도 이래 보면요, 왜 이렇게 끝없이 흘러내리나, 이거 어떤 수급의 주체 이런 걸 쭉 체크를 해보면, 신용 반대 매매예요. 신용 반대 매매.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신용 미스 풀로 때려버리죠. 그리고 2차전지 뭐다 어떤 달콤한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신용 미스 풀로 때려요. 인생 뭐 있나? 그러다 대부분 골로 가죠. 사마 페인트도 그런 케이스예요. 5월 20일, 5월 이제 21일 기준으로 보면 신용이 한 40만 주 있어요. 많다 볼 수도 있고 작다 볼 수도 있고, 가격이 그죠? 한 5,000원대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수급이 깨졌을 때는 이것도 그냥 짜증나는 수준이에요.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3월 21일, 그러니까 2달 전이죠. 그때 보면 막 찌라시가 좀 돌았어요. 그때 신용이 60만 주. 그런데 2달 후인 지금 5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신용이 40만 주, 20만 주 털렸죠. 20만 주 하면 하루 거래량인데 이걸 아무도 안 받아줘. 특히 요즘 코스닥의 특징이 그래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거래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급한 거는 뭐다? 신용 반대 매매. 돈 집어였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 맞든지. 그러니까 매물을 부르는 거예요. 신용 매물을 계속 반대 매매. 그걸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흘러내려. 그리고 최근에 뭐였죠? 유가도 앞전까지는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근데 앞전까지는 유가도 요동을 치고 고공행진. 무엇보다 원화가 약세, 달러가 초강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부담.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업종 원자재 부담으로 실적도 안 좋고, 작년 연말부터 계엄령 선포 이후로 경기 내수 다 얼어 죽었죠.
거기다가 정부, 발주공사 뭐 다 스톱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강국공사가 있나 뭐가 있나 아파트를 짓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적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요. 현재는 신용이 한 40만 주 있어요. 그리고 수량은 작지만 공매도는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뭐 코스닥 전 종목이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와, 이런 품절주도 공매도가 나와요. 악랄하죠. 그만큼 수급이 썩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 뭐가 메리트가 있지? 근데 일단은 질문에 그죠? 이 종목도 그 지분 싸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수시로 들려요. 근데 실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대주주 측에 보면 김장년인가 그렇죠? 4인. 거진 한 30% 못 돼요. 20 한 7, 8, 한 27%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윤석재인가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자주 안 보는 종목이 됐어. 그래, 윤석재 아마 5인 이럴 거예요. 이쪽에서 한 20%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7% 대 27%, 20%. 그리고 양쪽 세력. 그거 싸우는 거 아니냐. 실제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또 한 8% 요래 있어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무난해요. 나쁘지 않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어떤 거 리튬 금속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해서 배터리 수명을 어쩜 막 늘렸다. 그런 이슈를 한번 띄운 적이 있어요. 그 카이스트 박상 최남순 교수 이분이 이제 그 무원극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떤 이슈를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이슈가 되면서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움직이고 그 어떤 이슈가 지금도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막 다 침몰하죠. 에코프로 같은 거, 뭐 그죠? 4만 원도 깨지고 전부가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단지 어떤 이런 어떤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을 비교해 보면요, 이 회사가 지금 거진 바닥 시세에 놓여 있지만 현재 가치를 이제 비교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어떻는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6천 몇백억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사는 한 3년 평균이 그냥 한 6천억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어떤 페인트나 이런 것도 보면 좀 약간 깐깐해요. 진입장벽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주 거래처가 웬만한 회사를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현대는 너가 해라, 나는 대우할게, 뭐 어쩌고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스펙타클하게 확 늘지도 않고 확 줄지도 않고 고만고만한 바운더리가 쭉 형성이 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년 평균을 봐도 한 6천억대 매출을 달성해요. 그 이익도 그 당시에 환율이나 뭐 어떤 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 100억에서 200억 이익이 왔다 갔다 하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은 조금 뭐 그냥 평균치보다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순이익이 한 150억대,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 배당도 나름 괜찮아요. 뭐 작년에 한 350원 줬으니까 한 5점 몇 프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유보율이 한 2000% 넘거든요. 뭐 부채 비율도 한 80% 정도. 재무구조도 좋고.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대. 근데 지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전체가 그저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고 코스피가 전체가 PBR이 한 0.8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익이 연간 150억 내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 있다. 그럼 절대 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 정도 얘보다 훨씬 싼 게 늘려 있어. 그래서 얘가 뭐 특별히 메리트 있다. 그렇다고 지분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구나 2차 전지 업종이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사야 될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 제 생각이죠. 이래놓고 확 급등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죠. 어차피 바닥 시세고. 그래서 지금 바닥 시세에 있는 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면 굳이 팔 필요 없지만, 이거를 사고 싶다 하면 굳이 사야 되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었어요. 비슷한 예로 노르페인트 같은 게 그죠? 앞전에 설명드렸죠. 얘는 2차 전지가 아니고 방산업종, KF21 이런 전투기 스텔스 기능의 페인트를 도료를 만들고,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도 얘는 연루된다. 사막 페인트는 2차 전지, 노르 페인트는 방산 스텔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시기에 어느 테마가 먹히겠냐 생각해보면 되겠죠. 노르도 보면 시총이 한 1600억 대요. 사막 페인트도 한 1600억 대고 비슷하죠.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 이익을 보면 사막 페인트는 작년에 한 160억, 한 요 정도 150억, 160억 요 정도 선이라고 하면 노르 페인트는 한 350억 요 정도 순이익이 한 350억,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거든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마페인트 똑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조건인데 시가총액도 1600억이야. 근데 사마페인트는 이익이 한 160억 났고 노르페인트는 한 350억 났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똑같은 페인트 업종을 산다면 사마페인트보다는 노르를 사겠다. 그래서 앞전에 그죠? 차라리 지금 입장에서는 방산을 막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게 노르페인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가끔 가다 보면 조선주가 순하면 막 돌다가 마지막 끝물에는 조선기자재, 이염새 이런 거 있죠. 성강밴드라든지 DK락도 비슷한 경우고 이런 쪽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양전기공업, 그 다음에 마지막 갈 게 없으면 페인트 이런 것도 간다 그랬죠. 지금은 그죠. 조선 이쪽은 너무 비싸니까 웬만한 건 거론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보는 사마 페인트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요거는 저의 관점이죠. 무조건 그죠. 제가 보는 게 정답이다. 이거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단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사마 페인트는 얘가 이렇고, 예를 들어서 비싼 업종의 노르 페인트는 이렇다. 얘가 조건이 이러면 누가 더 나으냐? 이런 그죠. 그래도 그냥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산다 하면 확률적으로 그죠. 사마 페인트는 이런 조건입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이 된지 모르겠고, 혹시나 또 약간 부족하면 또 다시 질문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